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카텔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첫 시작인 월요일 기분 좋은 빨간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빨간불이 더욱더 의미 있는 건 다른 아시아 증시들은 조정을 받을 때 우리 증시 홀로 강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살펴봤더니 오전장에 들려왔었던 대주주 양도세 완화 요건 발표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20일 이후로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전해짐과 동시에 개인 비중이 높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상당히 강한 시세를 내줬는데요. 그중에서도 LS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머티 오늘 불기등을 뿜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개인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 운명의 일주일이다라는 타이틀도 나오고 있는 기사들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이 한 시간 집중하시죠. 그럼 주식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텔과 함께하세요. 어서오세요. 타이머텍 코너입니다. 타이머텍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이제 종목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서 종목 상담과 함께 더 많은 정보 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그곳에서 더욱 빠르고 간단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인성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이 정말 연말 분위기를 물씬 내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이번 장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번 한 해의 장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로 드디어 오늘 넘어가야 되는 산이 하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오늘 넘어갔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502.37포인트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더 상승하기 위해선 우리 양대 지수가 상승 추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넘어가야 되는 자리가 한 군데 있었죠. 바로 847.37포인트를 넘어가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들은 두 곳 모두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 지수가 저항을 만들었었던 가격 구간이라고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코스피는 이미 넘어가서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고 있었고 코스닥은 드디어 오늘 847.37포인트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 주 5거래일 동안 오늘 포함해서 화, 수, 목, 금 총 4거래일이 남아있는데 이 4거래일 동안 847.37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초에도 지속적인 지수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투자하시는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으면서 바닥을 지키고 있고 매출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영업이익을 같이 보셔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해당 종목의 부채 비율보다 유보율이 3배 이상 많은 종목군들 꼭 찾으셔서 진입 관점의 자리를 먼저 찾아 놓으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설명 덧붙여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에 또 분위기 즐기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또 손실되는 내 종목 정말 많은 걱정 고민 있으실 겁니다. 그 시간 이 15분 동안에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5분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얼굴 마사지하는 제이지님 종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이고요. 매수가는 23,300원, 25% 비중 있으십니다.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요. HMM이 하림이 새 주인이 됐다라는 공시가 떴습니다. 앞으로 HMM 전망 어떻게 될까요? 가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가가 23,300원이었습니다. 23,000원 이요? HMM 오늘 종가 17,540원이네요. 주인이 바뀐 것도 좋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수에즈 운하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실 텐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운반되는 양에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 HMM 마찬가지로 주인이 바뀌었죠. 안주인이 바뀐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지금부터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 내년 3월까지는 지켜볼 수 있는 섹터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조선업 그리고 조선업과 관련된 해운업을 지켜보셔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조선업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수주 물량을 받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잠잠해지는 시기부터 이듬해 봄까지 지속적으로 운수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HMM은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저점을 찍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저점을 찍은 것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로만 보여진다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추세가 이렇게 꺾여 내려온다면 마찬가지로 저항선도 마찬가지로 꺾여 내려오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3,300원까지 올라가는 이 길은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설명을 덧붙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과거 시점에 지지와 저항이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났었던 가격을 찍어보자면 26,000원이 될 거예요. 26,000원의 가격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주가를 다시 한번 바라봤을 때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가격 구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6,000원까지는 단기간에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이다. 그렇다면 올라갈 때마다 진통을 어떤 식으로 겪을 것인지만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최대 매도해야 되는 끝자락은 26,000원이다. 그렇다면 그보다 낮은 평균 단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라면 25,000원을 돌파할 때부터는 분할 매도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바닥이 잡히고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바로 언제였습니까? 10월 말 추석이라는 악재로 인해서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신점이 HMM도 동일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승 추세로 이어나가는 길만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맞을 것 같고요. 2만 원대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저항선은 단기간에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2만 원이 아니라 2만 1,000원의 가격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2만 1,000원에서는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남은 물량으로 고점까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진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에 종목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깡따구님의 엔캠입니다. 7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꽤 되시네요. 30% 보유 중인데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왔어요. 엔캠이 오늘 종가가 79,400원으로 수익권이십니다. 오늘도 6%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엔캠이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과연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이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새만금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자 보시면 영업이익은 2022년에 흑자로 전환된 이후에 올해는 흑자폭을 더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로 좋겠죠. 그렇다면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따져봐도 20배 이상 유보율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엔캠은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시점의 저항선 구간이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가격을 돌파만 해준다면 충분히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 2차 상승 파동이 나오기 위한 자리는 94,300원을 넘어갔을 때부터 2차 상승 파동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94,300원까지는 가격 구간이 열려있긴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가격에서부터 주가가 내려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오늘 78,000원을 넘어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분할 매도를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을 텐데 비중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리고 엔캠은 지속적으로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매수가가 너무 뻔하게 보여집니다. 5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 그렇다면 53,0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때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상장된 지 이제 2년이 됐는데
엔캠 어떻습니까? 신용 등급이 증거금 100% 종목이 아니죠. 그 말은 해당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 키움증권에서의 역량은 엔캠은 위험하지 않다, 투자하기 괜찮은 기업이다 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78,000원이라는 가격 구간이 저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큰 변동성이 없다라는 건 지금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분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비중이 많으시니까 수익 구간이 조금 왔을 때 정리를 78,000원이 아닌 8만원대에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남은 물량으로 94,300원까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53,000원대, 55,000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라면 이 정도면 언제든지 충분히 이 가격까지 주가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78,000원이라는 가격은 혹여나 이번 상승에서 94,300원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만날 수 없는 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신 이후에 그 현금 자산을 55,000원 이탈했을 때 진입한다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엔캠 우선 목표가는 94,3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종목 진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 종목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안남모님께서 보내주신 HLB입니다. 3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3% 가지고 계십니다. 손절가와 매도 시점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왔고요. HLB가 지금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종가 44,0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HLB는 더 갈 것 같은데요. 지금 매수 단가도 너무 좋으시고요. 31,000원이라는 가격이 저점 가격 구간이에요. 매수도 너무 좋으시고 지금부터 얼만큼 올라갈지에 대한 고민이 되실 텐데 너무 욕심내시기보다는 5만 원에서는 매도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만 원에서 어떤 식으로 매도를 잡느냐? 분할 매도겠죠. 마찬가지로 5만 원을 넘어가기 직전에 매도를 해야 우리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5만 원을 넘어가기 직전인 49,900원 또는 49,950원에서 물량의 절반을 익절하셔야만 그 다음 상단에 있는 얼마까지 62,000원 가격 구간까지 지켜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라면 62,000원을 가기 직전에 또 얼마겠습니까? 6만 원 직전이 되는 59,900원, 59,800원쯤에서 물량을 한 번 더 분할 매도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지지로 바라볼 수 있는 가격은 37,500원이라고 잡아놓으시면 될 겁니다. 37,500원을 종가 기준으로 2거래일 이상 이탈할 경우엔 그 자리에서부터 주가가 눌리거나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는 물량을 전액 익절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3님께서 보내주신 종근당입니다. 11만 9천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 있으시네요. 매도 타점 문의 드립니다. 라고 왔고요. 종근당 오늘 종가는 12만 8,500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수익 중인 종목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연말이라서 확실히 기분이 좋네요. 어떻게 보세요, 종근당? 자, 종근당을 단기 투자할 것인지 장기 투자할 것인지를 먼저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바닥에 박스 구간을 만들어낸 이후에 이번에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상승 파동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이미 고점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이탈할 가능성 또한 염두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탈했을 경우에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알고 가셔야겠죠. 8만 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가격 구간을 찍어보자면 84,118원으로 나오는데 84,000원이라고 접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까지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 다만 84,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가 된다면 그 다음 2차 상승 파동에서 139,800원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부터는 139,800원을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 또한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매도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잘 보시면 지금 이미 수익이 5% 구간이 나셨죠? 여기에서 분할로 50%의 물량을 정리하시면
5%의 수익을 챙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11만 9천 원을 기준으로 5%가 더 내려가도 우리는 본전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5% 분할 매도 하시고 남은 물량을 본전에서 매도하셔서 수익을 챙기신 이후에 종근당도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주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꽤나 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눌릴 경우에는 우리는 어디에서 재진입한다? 첫 번째, 10만 원 초반에서 재진입하는 방법을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10만 원 초반에서 비중을 5%만 진입을 하시고 주가가 더 눌렸을 때 마찬가지로 8만 5천 원을 이탈할 때 남은 비중 10%를 더 진입해서 평균 단가를 만드신 이후에 주가를 상승할 때 매도 잡아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설명 덧붙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근당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에스코넥입니다. 1,902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꽤 됩니다. 30%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에스코넥이 오늘 종가 1,827원에 마무리해줬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추세 보여주다가 지금은 조금 유지를 해주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에스코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에스코넥은 딱 한 자리만 설명을 드릴게요. 1,700원. 1,700원은 이탈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과거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보여드리면 많이 안 늘릴게요. 딱 1,800 거래일까지만 늘려보면 과거 시점의 지지선 마찬가지로 이탈이 됐지만 지지가 됐었던 자리 똑같이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자리가 얼마다? 1,700원대다. 그 말이 즉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부딪혔습니까? 똑같이 1,700원에서 부딪혔죠. 조금 더 내려가서 1,691원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가장 의미 있는 자리는 1,700원이다. 그렇다면 해당 종목을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매도 시점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자리는 어디가 될 것이냐? 자, 이 자리입니다. 얼마로 잡아보셔야 되냐면 2,335원. 선을 긋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335원까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으나 욕심을 내기보다는 이 정도에서는 매도를 진행을 한다. 그런데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2,335원에서 비중을 절반만 덜어내신다면 한 번 더 볼 수 있는 상단의 둔턱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2,770원까지 열어놓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하는 자리들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2,335원을 돌파했을 때 2,700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2,335원을 이탈한다면 그 자리는 남은 물량 전부 다 익절하는 자리로 잡아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에스코넥은 박스권의 종목이다 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거고, 자, 거기 한 가지 더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업이익을 바라봤을 때 흑자로 전환된 2022년부터 올해도 마찬가지로 흑자폭을 조금은 키우고 있는 상황에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나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코넥은 장기적으로도 괜찮다. 다만 매수가가 1,902원이시기 때문에 이번 상승 파동에서 물량을 정리하셨을 경우에 에스코넥은 장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 첫 번째 자리는 1,700원이다. 그리고 1,700원에서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중을 3분할로 진입할 수 있다. 제가 보통 3분할의 얘기를 잘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통 매집을 할 때 20분할 혹은 100분할로 진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에스코넥은 자리가 너무 뻔합니다. 더 장기적으로 보여드릴까요? 맞죠? 마찬가지로 이탈한다 하더라도 시간만 투자하면 언제든지 회귀하는 1,700원까지는 회귀 본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1,700원에 사서 무섭다고 할지라도 1,700원은 언젠가는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자리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 파동이 지난 이후라면 1,700원에서는 무조건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에스코넥 종목, 박스권의 종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기억해라. 1,700원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종목 딱 한 가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종목 LS전선 아시아입니다. 21,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왔고요. LS전선 아시아 오늘 19,12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LS전선 아시아? LS전선 아시아가 올라간 이유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건, 자, 보세요. 오늘 LS전선 아시아가 올라갈 수 있었던 모멘텀은 딱 한 가지였죠. LS 관련주인 LS 머티리얼즈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고점을 넘어갔다. 그 전고점의 가격은 37,650원을 넘어갔다라는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37,65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LS전선 아시아도 같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자, 오늘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가 짧게 나오긴 했지만 다시 조금은 내려왔죠. 하지만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거래대금이 꽤나 붙었기 때문에 주가가 혹여나 21,200원 위로 올라온다면 21,350원에서는 전량 익절하시고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상담 코너 끝났습니다. 월요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마지막 종목이 LS 전선 아시아 21,200원 평단가 비중 10% 갖고 계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21,350원 전량 익절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내용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한번 방송을 통해서 상담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옆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고요. 상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상담 코너는 여기서 한번 나눠볼 텐데 마무리를 해볼 텐데 지금 마지막 종목이 LS 전선 아시아가 딱 나온 만큼 이 이야기를 오늘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거래량 탑5 살펴봤을 때 1위가 에코프로 머티였고 네. 2위가 또 LS 전선 LS 머티리얼즈였잖아요. 분명히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흐름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멘토님의 의견은 좀 어떤지가 궁금하고요. 이 두 종목 모두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지 예측이 가능하시다면 조금 도와주시죠. 흐름은 좋은데 말이죠. 여기에서 혹여나 거래대금이 시장 전체의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긴다면 마찬가지로 가장 큰 피해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 머티리얼즈 관련주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이제는 한 번쯤은 주가가 내려가면서 고점과 저점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그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상승을 보여준 그쵸. 두산 로보틱스까지도 같이 지켜봐야만 하는 시장이다라고는 생각을 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아실 겁니다.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전선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 분야가 있죠. 바로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계실 텐데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관련주의 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똑같이 수급이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종목 중에 하나가 또 LS전선 아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고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개별 종목의 상승과 수급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재 추세에서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관련주의 짝꿍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는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두 가지 종목이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랑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2차 전지 나머지 종목군들도 상당히 잘 갔어요. 이에 대해서는 뭐 양도세 관련해서 이슈도 조금 있고 개인들의 매물이 워낙 많은 종목이다라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좀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주식 양도세가 완화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인들의 3조 매도가 있었습니다. 자, 양도세를 완화한다라는 게 결국 무슨 말이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에 따라서 양도세를 부여했었는데 10억에서 30억으로 늘려줄지 50억으로 늘려줄지는 알 수 없겠으나 저는 양도세 완화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소액 주주들이더라도 꽤나 많은 양의 보유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생각에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배당을 주고 있는 기업들을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다라면 그 종목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지수의 상승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수를 상승시키려는 그 움직임의 일환을 결국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됐었던 건 지수가 바닥을 찍은 이후에 모든 종목들이 아니라 제약바이오와 반도체의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기 시작은 했으나 아직까지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10조가 계속적 꾸준히 넘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제 또 거래 대금이 줄어들지 모른다. 그 말인 즉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공매도가 금지되긴 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 조성자들은 아직까지 공매도가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뚜렷한 무언가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코스피는 걱정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만 코스닥은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겠습니까? 847.37포인트를 이탈하느냐 이탈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탈하게 됐을 때부터는 거래 대금이 말라가느냐 마르지 않느냐 이 정도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하루 거래 대금은 최소 6조 이상은 나와주어야만 합니다. 6조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그때부터 패닉셀 또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보다 차라리 코스피 관련주들을 매매할 수밖에 없는 악조건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거. 그로 인해서 소액 주주들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의 종목들을 매도하고 코스피로 갈아탈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모두 다 겹쳐봤을 때 지금 내년에 기대되는 종목군들 중에 셀트리온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주들도 보셔야 되겠지만 그중에 셀트리온의 합병으로 인한 주가의 상승분 또한 기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시장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리튬만 아니면 아직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조정 횡보를 그릴 가능성이 있어요. 얼리 어답터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새로운 기계가 나왔을 때 그 기계를 미리 구매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또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저와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이 차량을 내가 구매해서 탄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따져봐도 전기세도 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또 구매한다고 해도 보조금이 또 점점 줄어들고 있죠. 거기에다가 시클리컬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내연기관 차량은 수리해서 타면 10년, 20년 탈 수 있는데 이거 전기차는 혹여나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거나 출력값이 안 나오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를 하려고 가격을 찾아보니 이건 뭐 차값이랑 맞먹네?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봤자 내가 20년 동안도 아껴서 탈 수 있는 차량을 그래 내가 험하게 타니까 10년도 탈 수 있는 차량을 거기에다가 배터리를 교환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시클리컬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그렇다면 내가 5년이라는 기간이 아닌 10년 동안 내연기관의 차량에 주유를 한다라고 계산했을 때 그 주유비가 과연 전기차의 모터값만큼 나올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전기차의 수요가 아직 증가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에서도 생기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 충전소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명절만 되면 여러분 저는 귀성길을 겪지 않지만 귀성길을 겪으시는 분들 휴게소 들어가 보면 전기차 충전하겠다는 그 줄이 얼마나 깁니까? 그 줄 기다리는 데만 6시간 넘게 걸리는 휴게소도 있어요. 그거 기다려서 충전하는 데까지는 또 얼마나 걸립니까? 그거 충전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서 충전 끝마치지 않으면 갔다 못 와. 그러면 또 올라오는 길에 또 충전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그래서 충전 인프라 또한 마찬가지로 필요한데 이것은 누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대기업들이 해주어야만 한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지역 곳곳에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보조금 지급 안 해줘도 알아서 구매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지금과 내년까지는 안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와 전기차의 시장보다는 반도체의 훈풍과 더불어 현대차 올해 실적이 삼성전자보다 더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까지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대차 또한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내연기관 시장에 훈풍이 어느 정도는 불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장 확대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바 없지만 앞으로도 2024년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반도체와 현대차와 같은 완성차 업체로 조금 더 힘이 실릴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리튬 관련된 종목은 조금 따로 빼놓고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도 그랬고 지난주 금요일쯤에 아무래도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그동안 빠졌다 보니까 조금은 튀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그럼 단기적으로만 좀 튀고 다시 또 조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주식시장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죠. 그쵸. 그를 따라갔었던 리튬 포어스가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튬의 가격이 인상됐고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왔더라면 하이드로 리튬은 시간 외에서도 어제 꽤나 많이 올려놓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오늘 리튬 포어스가 8% 9%까지 상승했을 때 하이드로 리튬은 시가 대비 6%밖에 상승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내려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수급의 양이 많았습니까? 많지 않았다는 그쵸. 거죠. 그 많지 않았다는 건 올라가기를 바라는 투자자들보다 시장에 관심도가 없기 때문에 그 매수세 하나하나의 주가가 흔들렸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혹여나 어제의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세가 나와준다면 리튬의 가격이 이번 주는 지난번처럼 마찬가지로 주 단위로 리튬의 가격이 방어가 된 것인가 상승을 한 것인가? 그럼 또 하나 봐야 되겠죠. 월 단위로 리튬의 가격이 올라갔느냐? 그런데 올라가지 않았다면 지금 과잉 공급 사태에서 수요가 증가된다 하더라도 리튬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 시사치가 나오고 있는 건 2028년도까지였죠. 202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리튬의 가격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과잉 공급의 사태이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돌파구가 있다면 전기차의 판매량이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되는 시기가 올 텐데 네. 그때는 우리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이미 먼저 선반영 받으면서 그쵸.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그때는 바라볼 수 있겠지만 지금 리튬과 관련된 기업들은 리튬이 아닌 신물질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데 지금 종목군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잘 갔을 때 이 종목이 최고가가 6만 원대였어요. 네. 그럼 지금 거의 6분의 1 가까이 떨어진 수준인데 네. 어느 정도 반등을 바라보실지가 궁금해요, 사실. 반등을 바라보려면 가격이 더 내려가야 됩니다. 8,000원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죠. 왜? 작년 말, 2022년 말부터 보셔야 돼요. 2022년 3분기부터 보시는 게 맞는데 그때부터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에 훈풍이 불어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렇다면 주가가 내려가면서 방어가 되는 방어의 요지가 뭐겠습니까? 고점에서 물린 투자자들이 여기에서는 나 더 이상 내려가지 말아달라고 추가 물타기 하는 그 자리, 그래서 저점이 잡히는 자리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매출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2022년에 적자, 2023년에 적자인데 리튬의 판매가 있었으면 적자가 나오면 안 됐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흑자가 나왔을 땐 언제냐? 2021년입니다. 2020년에도 적자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2021년의 평균 주가가 얼마냐? 얼마겠습니까? 2,000원에서 1,500원 사이. 거기가 적정 주가인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하이드로 리튬의 판매량이 늘었다? 그렇다면 이번 올해에 1분기, 2분기,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왔어야죠. 하지만 흑자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그냥 종목명에 리튬이 들어갔으니까 그로 인한 수혜를 받았다 정도로만 네.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도 올해 매출액은 2022년보다 좋았기 때문에 기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다면 회사의 운영이 잘못된 거라고 보셔야 된 겁니다. 왜? 리튬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받아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고 무언가 제품을 활성화를 시킬 때 그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난 것은 연구 개발비일 수도 있고요. 다른 쪽으로 영업이익이 빠져나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 리튬은 단계적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지만 오늘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요? 네. 오. 자, 이런 식으로 토르 기법이 네. 포착됐다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시려면 우리 윤지 앵커님을 통해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겠지만 자, 토르 기법이 포착됐다는 건 지금부터 기술적 반등의 시기다! 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 있겠지만 네.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 구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17,000원대면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800원에 끝난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겠지만 단기간에 이런 악조건의 종목들도 수익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종목을 매수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관점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들이 궁금하시다면 어떻게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잘 여쭤봤네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종목에 대해서 특별히 조금 더 상담을 부탁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토르 기법이 떴다고 합니다. 토르 기법이 뜬 종목들 저희가 방송 내에서 언급하는 종목군들 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시장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 중에 토르 기법이 뜬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이야기가 조금 전에도 나왔었는데 이 종목이 오늘 영업이익 관련해서 4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17%까지 오른 카페24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종목을 포착했을 당시가 금요일이었는데 그쵸. 그때 바라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좋지 않았으나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는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란톡방에서 언급을 드렸었고 매수하신 이후에 주가의 상승분이 오늘까지 120%가 넘게 나와 있는데 자, 주가가 갑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었던 요인은 결국 구글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260억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그리고 카페24가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판매 개혁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구글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이해하셨을 때 고점 가격 구간에서 꽤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종목입니다만 자, 여기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전고점을 다시 넘어가는 상황이 나타났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1차 상승 파동인데 이 1차 상승의 파동이 아직도 끝나기에는 조금 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30,050원의 가격을 넘어간다면 한 번 더 위로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30,050원이 무슨 가격인데? 라는 궁금증이 있으시죠? 분봉 매매상입니다. 분봉 매매상의 시초에 오전장에서 만들어졌었던 고점 가격이에요. 그런데 그 고점 가격을 넘어간다면 수급이 붙을 수 있는 파란색 저항선의 윗단에서 놀고 있었던 종목이 바로 카페24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30,050원을 넘어가는 31,100원에서 진입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단기적으로 2시간만 해도 10%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 카페24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제 차트에 보시면 5가지 선이 있습니다. 네. 파란색, 핑크색, 황금색, 형광색, 검은 색깔의 선들이 있습니다. 이 5색 선과 그리고 토르 기법을 여러분들이 직접 어떻게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의 자료집이 또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너튜브를 통해서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윤지 앵커님이 안내해 주시는 방법에 따라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요청하시면 정보들을 네. 재료들을 자료들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인데 자, 코리아 서키트는 저와
꽤나 관련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산에 있는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했었던 공돌이인 이 막둥이가 일했었던 당시에 코리아 서킷을 하루에도 두세 번 이상씩 지나다니는 기업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은 과거 시점에 제가 공돌이였었던 2015년 이전에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핸드폰과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하드 PCB, FPCB로 꽤나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기업이었었는데 최근에는 반도체와 관련되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오고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CXL을 개발함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수혜를 바라보고 있고 그와 더불어 내년 초에 삼성전자가 오픈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AI 온디바이스와 관련해서도 어차피 코리아 서킷은 엮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자 그렇다면 관련주들은 아래 써있다시피 퀄리타스 반도체, 네오셈, 오킨스 전자인데 퀄리타스 반도체는 또 뭐랑 엮여 있습니까? 온디바이스 관련주로 엮여 있으면서 관련주들 제주 반도체, 심태, 가온칩스, 칩스 엔미디어, 텔레칩스까지 같이 엮여 있는 관련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코리아 서킷의 600일 차트로 봤을 때 1차 상승 파동이 나온 그 고점을 이번에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얼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가 궁금하시겠죠. 자 제가 바라봤을 땐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을 25,000원 이상으로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25,000원에서 저항을 받을 경우에 2차 상승 파동이 끝난 이후에 주가가 내려갔을 때 지지가 되는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엘리어트 파동의 몇 번째 차수가 되겠습니까? 바로 3차 파동이 나오기 직전에 하락 추세의 바닥을 잡아낼 수만 있다면 마지막 3차 파동을 받아보면서 그때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리아 서킷을 설명을 끝으로 한 번 더 노란톡방에 대한 안내 받아보시고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리아 서킷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종목들 좀 미리미리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최인성 멘토님의 기법들을 나도 한번 실제로 적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 드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모든 자료집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뷰 타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IT슨입니다. 저희 지난주 화요일에 조금 받았던 종목이었는데요. 바로 3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다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추가적으로 나온 이슈가 31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을 해서 말소를 했다라는 네. 이슈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IT슨 같은 경우는 STO 관련주였죠. 이미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료가 됐을 때 말소시켰다라는 건 결국엔 자본이 늘어난 것은 아니어도 시장에서 바라봤을 땐 건전성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건전성으로 인해서 STO 관련주들의 주가가 훈풍을 불어오면서 큰 폭으로 올라갔지만 잘 보시면 STO 관련주 몇 개만 언급드려보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우리기술 투자 또 뭐가 있겠습니까? K옥션, 서울옥션 여기까지만 바라봐도 STO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STO 관련주들의 주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는 못하고 그 가격 구간, 고점 가격 구간에서 조정 횡보를 받고 있다는 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IT슨은 어떻습니까? 아직 상승을 출발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토르기법이 포착돼서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뉴스까지 나와준다면 말소에 대한 뉴스가 나와준다면 재무 건전성이 좀 더 좋아지겠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은 충분히 진입해 볼 수 있겠네. 거기에 STO 관련주들 한번 보니까 야 이거 뭐 STO 관련주들 이미 고점을 너무 많이 올라가서 막 보니까 막 60% 70% 올라갔는데 거기서 놀고 있으니 야 다른 종목들이 STO 관련주로 주가를 올리기보다는 차라리 IT슨이 키 맞추기를 보일 가능성이 있진 않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저도 여러분들께 마찬가지로 IT슨을 보여드렸다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이미 1차 매도 목표가가 나왔죠. 2차 매도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노란톡방에서 언급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IT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목표가 훌쩍 넘겼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고점이 8,59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목표가를 한참 넘어선 종목이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두 번째 종목 리뷰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노펙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2월 1일에 이미 목표가를 넘어선 이후에 살짝 조정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줬어요. 이 종목도 얼마나 좀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우상향 쭉쭉쭉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자,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먼저 종목에 대한 설명을 짧게 드릴게요. 필터 관련된 회사입니다. 혈액 투석기와 엮이면서 의료기기로 들어가고 있지만 자동차 필터에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필터와 관련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영위만 된다면 시노펙스의 주가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일 차트로 봤을 때 고점을 찍었을 때 5,36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우리는 이미 수익 구간에 올라왔는데 네. 거기에서 손절이 아닌 마지막 익절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선까지 주가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수도 야금야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시노펙스는 야금야금이 아니라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안 붙어요. 네. 그 말인즉 시장에서 관심도는 있지만 매도 행렬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시노펙스는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하느냐?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붙으면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하락할 때, 그런데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겠죠. 당장 내일도 전고점이 되는 5,360원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 했을 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붙는다면 거래 대금이 붙은 날의 종가와 5,36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여도 괜찮겠지만 5,360원을 이탈한다면 그 자리는 전량 익절 자리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노펙스까지 리뷰 전략 살펴봤습니다. 이제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은 스맥 들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때마다 최인성 멘토님께서 이 말씀을 참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폐배터리 쪽 한번 유심 있게 지켜봐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에 폐배터리 해체 분해 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네. 이슈가 뜨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에 거의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도 추가적으로 갔죠. 그런데 오늘 상승률은 살짝 아쉬웠어요. 이 종목 얼마나 더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자,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것 중에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을 했었던 건 결국엔 시클리컬 산업이기 때문이에요. 전기차라는 건 시클리컬 산업일 수밖에 없겠죠. 왜? 평생 소유하고 소장할 수는 있겠으나 평생 사용할 수는 그쵸. 없는 전기차인데 그 전기차의 부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결국 배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시황을 언급할 때 또 배터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뭐가 있었습니까? 배터리는 교체해야 된다. 언제? 출력이 저하됐을 때. 네. 그런데 그 출력의 저하 기간이 시클리컬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내연 기관의 차량보다 더 빠른 교체 주기를 만들어낸다. 근데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결국 폐배터리인 거죠. 맞죠? 신규로 새로운 배터리를 구매해서 교체를 하면 그 돈이면 차를 사고 말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7월 달부터 계속 폐배터리 얘기만 한 거예요. 계속. 제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던 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는 폐배터리의 시장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시장을 누가 먼저 들어가서 과점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독과점 해도 상관없습니다. 스맥, 마찬가지로 폐배터리 분류하는 사업사로 선정이 됐죠. 다른 기업 아직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스맥은 폐배터리 관련주의 대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고 고점으로 올라간 이후에 주가가 내려올 때 거기에서부터는 무조건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스맥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주라, 그리고 로봇 관련주와 더불어
자동차, 전기차 관련주다. 그런데 전기차라는 섹터 안에서 폐배터리 테마와 로봇 테마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다. 네. 정도로만 이해를 해보신다면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이미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와서 데드캣 바운스가 한번 나타났는데 그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났을 때 고점을 넘어가 줄 수 있다면 이번에 넘어가 줄 수 있다면 한 번 더 전고점까지 야금야금 상승하면서 주가의 돌파분을 맛볼 수도 있겠죠. 자, 그 상황에서 120일 차트를 보여드리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스맥의 상승분이 크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주가가 너무 위아래로 흔들리거나 거래대금이 붙었으면 토르기법이 안 떴을 겁니다. 자, 그런데 토르기법이 포착돼서 주가를 상승시키기 직전의 상황에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났었던 고점까지 거리가 10%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가격을 넘어가고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났었던 가격을 지지해 준다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눌리더라도 우리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산업군을 바라봤을 때 2024년에 기대가 되는 산업군, 제약바이오, 반도체, 의료, 로봇들과 더불어 폐배터리 시장까지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설명을 제가 드릴 날이 또 올 수 있을 거라는 거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스맥이었습니다. 이 종목의 매수 전략에 대해서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테마로 묶이는 종목군들 조금씩은 다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병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었던 월요일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내일도 이 시장의 훈풍이 조금 더 이어지길 바라보면서 내일은 조금 더 시원하게 올라라 기도를 하면서 여기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도 최인성 멘토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